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29일 목금 경선을 치르는데 지금 안심번호가 지금 네네. 전달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전직 시의원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쪽.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시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이제 혹시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 말씀. 그게 아마 그 착오일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당에 들어왔다가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민주당에 가서 출마해서 그런 겁니다. 절대 우리 당은 그런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원을 가입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당 소속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불과 한두 명일 겁니다. 소수. 예, 소수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 겁니다. 아주 급소수.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시의원 나온 사람이 우리 당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민주당 입후보가 취소됩니다. 전직. 전직은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우리 당을 입당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만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역선택에 대한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역선택은 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을 지난 대통령 후보 때부터 많이 나왔지만 역선택은 그렇게 숙달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선택이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뭐 시스템 하에서 가는 거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시죠. 후보님 뭐 시도의원 뭐 이렇게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그러다 이제 쉬신 거잖아요. 오랫동안 쉬셨는데 다시 여기 이 출마 선언문에 내가 왜 다시 시장에 나왔다라는 말은 없어요. 또 왜 또 시장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명품 자석 조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국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명품 자족 도시를 만들려고 나왔다. 그렇죠. 그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쟁이 3년, 백제연 8년, 11년 동안 교육 사업비 총액보다 제가 2배를 썼습니다. 4년간. 11년 동안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쉬고 싶어 쉰 게 아니라 그 공천을 못 받아서 아니면 복당을 안 받아서 무소속도 나왔고 또 갑자기 뭐 퓨처메이커라는 어려운 영어를 써면서 젊은 사람들이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사람들이 갑구을교에 나왔죠. 그래서 이모경도 낙하산, 우리도 낙하산인데 이모경이는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국회의원 하나 건납을 했죠. 그때 경선을 했다면 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년을 쉬었는데 쉰 이유는 요새 유행하는 숙련의 기간이었고 반성의 기간이었고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당선돼야만 나온 데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저께 유튜브에서 나왔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선 때 열심히 일한 겁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들 해주세요. 말하기 곤란한 거. 남은 못하는 질문. 제2경인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아니면은 연장이죠. 지금 저 밤일마을 그렇죠. 지나는 거. 차량 기지를 한 거. 어떤 거? 그 제2경인선이죠. 구로 차량 기지를 예, 그거.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세요? 그건 반대죠. 그건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비양심적인 것이고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밝혔듯이 그거는 2009년 9월인가 왔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야단쳐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구로구에 항동인가 뭐 공동인가 있습니다. 거기 부천 그 구로구 우리 셋이었는데 우리가 제일 싸게 들어서 와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구로구로 가지? 아주 구로구 쓰레기가 다 지금 광명으로 오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그런데 또 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절대 그 지상에는 안 옵니다. 하지만 그 제2경인선은 유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2경인선 유치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만약에 인천의 유종복 시장이 당선된다면 경기도의 김은혜 도지사가 당선된다면 여당이 제가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비만 거기 나오면 지하로 넣을 수 있고 그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돈이면 충분히
그 경인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안동에도 또 광명동에도 지하철이 생겨있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8년 전에 그게 이슈화 됐죠. 전철이 들어온다. 그때 백재현 의원 개소식에서 저 박영선 의원이 와서 부러구죠. 그 당시에 터뜨렸죠. 그래서 이현조하고 백재현이가 덕을 봤습니다만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또 그 지난 2년 전 선거에서 양기대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셨냐면, 아니 거짓말 공약이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광명에서 목동까지 전철역을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걸 꼭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왜냐? 단선 그 노선을 만드는 건데 연장이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경전철도 못 만들었는데. 저 경전철 만든 용인, 저 의정부 다 부도나고 다 박살났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보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러니까 분. 지금 차량 기지를 국비로 지하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건데 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걸 요청했는데 국가에서는 돈 없다고 그 사업비가 안 맞는다고 안 해준 거잖아요. 그 시장의 능력 차이죠. 그리고 그 무슨 얘기냐면 타당성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국비 5천억이 국비가 5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5대 3대 2, 5대 25대 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그렇다면 시비 1,000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1,000억을 투자해서 지하철이 생긴다면 그거를 거우면 시장도 아니죠. 왜 이 민주당 시장 2명은 12년 동안 이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네. BC가 안 나와서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건데 갑자기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신기 삼도시라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삼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아시죠? 보도됐죠? 확정됐죠? 거기가 들어오면 BC가 맞죠? 이해 가세요?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뽑는 전 수학자도 경제학자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논바닥에 아파트가 들어와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거기다 공장이 들어와요. 산업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통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거면 충분히 지금 서울 남곡선 얘기는 그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원래 남곡선까지 지하경전철이 들어오기로 된 거를 그걸 금천역까지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금천구의 요구거든요. 그게 서울에서 이번에 김영태 최고위원한테 거꾸로 요청을 합니다. 빚을 맞추기 위해서 소화동 하안동까지 연결을 주장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 공약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 아닙니다. 요청입니다. 그쵸?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김영태 최고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그게 대통령 공약에 들어간 빚 때문에. 근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제2경인선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 구로차량 기지를 지하로 넣는다면 그 구로차량 기지를 지하화하는 데 들어가는 5천억은 국비, 도비, 시비 구인했을 때 시에서 1,000억만 부담한다면 20%. 20%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로차량 기지를 지하화하는 조건에서라면 제2경인선을 추진하겠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왜냐면 거기도 공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육교, 예? 그리고 철탑 밑에 이런 데는 국가 땅입니다. 보상 다 나갔어요. 거기에다가 좀 응용력이 있는 시장들은 체육시설을 설치합니다. 공짜로. 그 좋은 예가 우리 저 철산 광명일동에 가면 철산일동에 가면 그 유수지에 그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아예 차량기를 안 받는 거예요. 받지 말고 저 제2경인선이 오면 인천시가 부담하고 광명도 좀 부담하겠다 이야. 이야기면 안 오는 게 주치고 왜 와야 됩니까 그게. 안 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저기 이 안양천 밑에 뚝방 밑에 판자촌이 많았어요. 그 문제 때도 심중식 그 당시 시의원, 구본식 시의원과 셋이서 가서 오세훈과 10분 만에 끝냈어요. 니네가 해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보상. 그러니까 저는 헌대봅니다. 오세훈 시장 무조건 친하고 그 사람 대통령 나오는 거 제가 국회의원 나오라고 얘기해서 아니 시장 나오라서 시장 나온 겁니다. 친합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안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세요. 저기
우리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요. 네. 이 예비후보 공약집을 보니까 300%로 네네. 있는데 원래 윤석열 후보도 뭐 물론 역세권이지만 500%를 주장했었고 지금 저기 철산 12, 13단지 한쪽 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다들 500%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최소한 시의원이나 도의원 시장을 나오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갈자 공약을 하면 안 돼, 벌 받아요. 지금 저기 경일보 문 기자님은 지금 현재 광명에 있는 기존에 있던 철산당 한동에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게 150%에서 190%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뉴타운 새로 짓는 거 있죠. 그리고 재건축 했잖아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7단지 같은데 입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적률이 얼마냐? 거기가 아마 내가 알기로 270% 정도 겁니다. 안팎. 230. 예. 아니, 230%요? 네.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299%까지 내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 이게 법입니다. 500%는 뭐냐? 신도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공부 못한 민주당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내가 얘기하니까 500%를 상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시키면 안 되는 거다. 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용적률 230% 진짜 많이 받는 데가 한 250%. 290%줄 수도 있다니까요. 네, 보통 이제 네. 그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광명 경찰서 앞에 있죠. 예. 그 푸르지오 뭐 여러 가지 대리만 만차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 도의원 때 내가 용적률 내가 올려주지. 도의원 때. 손학규 지사가 여기 사람이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 공약 안 하고. 법적으로 최대한 현재 법적으로 그렇죠. 최대한 범위. 300%라고 하지만 예. 230%나 지금 나는 270%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밀집돼서 이 과밀도가 되면 교통량 때문에 500% 내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건폐율을 안 따지고 뭐 500%를 근데 곰패고 용패고 다 떠나서 500% 얘기하는 자체는 죄 짓는 거예요. 난 거짓말쟁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법적 소송 좋아하니까 하래요. 하려면 하라고 그러세요. 네. 또 또 이제 추진을 최대한 빨리 당기고 용적률을 법적 현 법적 뭐 법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예비진단 통과한 데도 있고 본진단 통과한 데도 있지만 제가 대등과 동시에 바로 예산 편성해서 기존에 안 돼 있는 그 예비진단을 우리 시에서 맡아줄 거예요. 그게 3년입니다. 그걸 땡겨줄 거예요. 시에서 오니까 빨리 땡겨줄 거예요. 안전진단이. 그래서 3년을 땡긴 경험이 있어요. 어디서? 그쪽에서. 철산동 쪽에서. 했어요. 하지 않은 걸 공개 안 합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광명동굴 관련해서 그 광명동굴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시장님이 이제 재선하시면 광명동굴을 마치 뭐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극단적인 얘기도 하는데 시장님의 광명동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시장 되시면 광명동굴에 어떻게 뭐 투입되는 비용을 뭐 줄이실 것인 건지 그리고 양기대 의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형사 고발하실 건지. 제가 누구를 고발하고 그러려고 시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든 거는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는 게 좋아요. 단지 거짓말 했다는 거죠. 1년에 6, 70억 적자 봅니다. 작년 같은데 뭐 말도 못해 뭐 100단위 넘어가 적자를. 왜? 1년에 수입이 많을 때 40억, 50억이에요. 입장료 수입이. 그걸 수익이라고 발표한 게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입금 전체가 이게 입장료 수입이 40몇 억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입금의 10%를 그 위안부 영화 만드는데 바친다고 그랬어요. 양기대가. 근데 그거 보니까 4,100만 원 줬더라고요. 아니 자기 돈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소송감이 되면 소송을 하겠죠. 왜? 혈세 낭비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뭐 그 사람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고. 대인으로 하시겠다. 글쎄 그건 저 맞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2천억을 쏟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시에 의장을 했던 재선의 김익찬 의원이 주장은 2천억입니다. 그 도로 주차장까지 하겠죠. 그 돈을 만약에 교육관 복지에 썼다면 유럽에서 무덤까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영국처럼 옛날에 대영제국처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됐다고 해서 거기다 뭐 문을 절대 문 안 닫습니다. 왜 닫아요? 돈 주고 했는데 단지 그 인원을 줄이고 또 거기다 재투자를 최소한해서 보수 유지 발전시키되 저는 거기다가 기차 발무가 뭐라 하지? 탄광 박물관을 만들 겁니다.
별도로. 아 석탄 박물관. 그거 석탄 아니에요. 거기는 금, 광, 구리 만들었던.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거기서 이만한 담아, 이 쇠담을 갖고서 애들이 다 따먹었어요. 그때 거. 나는 손재주가 없는데 계속 이만한 걸 갖고 막 굴려가지고 내가 다 따먹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광산 때문에 일정 시대 때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학원동 구석이. 그런 혜택도 있는데 또 내 시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전 시장 때도 한번 걸렸죠. 그 밑에 논밭에 나오는 농작물 다 태워버렸어요. 돈 보상해주고. 왜? 뭐 나쁜 게 그거 들어가서 불순물이. 그래서 중금속 말씀하시는. 그래 중금속. 그래서 절대 지상으로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로 촬영 기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쇠가루가 막 떨어지고 막 날아다니기 전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폐광산은 혈세 낭비다. 그리고 그거는 폐광산이지 동굴이 아니에요. 갱도에 갱도. 요만한 갱도. 이름도 바꾸실 거예요? 아니요, 그대로 가야죠. 그걸 뭐 바꾼다고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 거는 가되 유지에 발전시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들을 줄이실 것이다. 동굴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그 사람들은- 도시공사 사람들을 줄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줄이시겠다는 거죠. 그죠? 필요 없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공무원이 관리하고 계약직 몇 명이면 유지될 수 있는 데입니다, 거기. 근데 거기 인건비가 수익금 40m 갖고 인건비가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걸 검토해 봐야겠지만 또 이것도 틀리면 또 소송을 겁나는데 인건비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뭘 아니 거기 자전거도로 터에다가 레스토랑 만들어서 양기다 혼자 썼잖아요. 1년간. 예? 그 불법이죠. 근데 그런 거를 알면서 모르는 척을 써놓고 이제 법적 조치는 하지만 고소고발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2천억 투입 비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그럼요. 문제가 있으면 형사고발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수소사업소에 태양열 까는 것도 시의원들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12년 걸 다 찾아보고 알아보되 고소고발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은 안 바꾸겠다. 네. 질문 더 해주세요.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시장님 사진을 여기 밑에서 한번 찍으면 어때요? 꽃도 있고.